지난달 17일 강화도의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됐던 모녀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5% 수직 상승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사진 등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부시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예산 지원 법안에 서명하면서 6자 회담 정상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유가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5% 수직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박지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5% 가파르게 상승하며 5% 중반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6.8%를 기록한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2008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4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5%, 전년 동기 대비 4.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공업 제품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9%나 폭등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등유와 경유는 각각 64%와 51.3% 올랐고 취사용 LPG는 36.7%, 자동차용 LPG는 31.2%, 휘발유는 22.8%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전년 동월 대비 0.74로 가장 높았고 경유, 등유, 금반지, 돼지고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료품 등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나 오르면서 2001년 5월 7.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기독교계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와 학계 등 각계 주요 인사 32인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촛불은 이미 승리했다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가 주관해 내일 전국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촛불 집회를 통해 총파업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새 수입 조건 고시 이후 경기 지역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 2,066톤 가운데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의 수입 신고가 처음으로 세관에 접수되면서 미 쇠고기 유통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등원을 위해서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등원에 부정적인 통합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수입 관련 국정조사 제안을 포함한 등원 조건 모두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친박연대와는 오는 4일 일부 야당이 등원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만이라도 뽑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4일 단독 개헌과 한미 FTA의 전원위원회 처리 방침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자유선진당도 국회의 진정한 정상화 없이 의전을 위한 국회의장 선출은 의미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개원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17일 강화도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된 모녀가 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화경찰서에서 안조훈 기자입니다. 실종됐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강화도 하전면 창우리 배터 주변 녹록길 아래 갈대밭입니다. 사체로 발견된 모녀는 47살 윤복희 씨와 고등학생인 딸 16살 김선영 양으로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수색 중인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윤 씨의 딸 시신을 발견했고 이어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윤 씨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모녀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모녀가 실종된 지 얼마 안 돼서 살해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 씨 모녀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윤 씨의 휴대전화 발신음이 끊긴 송해면에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윤 씨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승용차로 옮길 때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금품을 노리고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두 남자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체가 발견된 창우리 주변 폐쇄회로 TV 분석과 함께 목격자 탐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 씨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두 남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관계로 윤 씨와 접촉했던 인물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지난달 17일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영어 시험을 보고 있던 딸을 불러낸 뒤 함께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경찰서에서 CBS 뉴스 안종훈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처음으로 사진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 공개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오늘부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열람 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청소년 교육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은 지난 2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8명 가운데 법원이 정보 공개 열람 명령을 내린 5명입니다. 5명 가운데 2명은 수감 중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뒤부터 정보가 공개되며 공개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시스템의 신상이 자동 등록 관리됩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에서 1개월씩 범죄자의 사진 없이 시군구까지만 나오는 주소와 간단한 범죄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새 시스템에서는 범죄자의 사진뿐 아니라 성명과 나이, 주소와 직업,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이런 정보는 형 확정 판결 일자를 기점으로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행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열람이 되게 돼 있어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거부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열람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 법안에 서명하면서 육자회담 정상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예산 지원이 포함된 2008 회계년도 추경 예산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국가에 대해 예산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근랜수정법 적용을 앞으로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예산 지원 하에서 핵 폐기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이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와 북한의 냉각탑 폭파, 그리고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 법안까지 마련되면서 육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고 북미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법안에서는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이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치명적인 방위 산업과 관련된 물자 수출은 계속 금지했습니다. 법안은 또 법이 발효되기 15일 이전에 국무장관이 북핵 검증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7월 중순까지는 북한의 핵신고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검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등을 미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국제유가가 달러가치 하락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43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지난 주말 종가에 비해 3.46달러 급등한 배럴당 143.67달러를 기록하다가 장후반 하락세로 돌아서 140달러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배럴당 144.67달러는 지난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달에 9.9%나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탤런트 송일국 씨에게서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한 스포츠 신문 기자에게 송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관련 기사가 실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송 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가 부러졌다면서 송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해 송 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럽 축구 정상에 오른 스페인이 우승컵을 안고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리에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 찼는데요. 44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한 스페인이라 더욱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축구 팬들로 가득 찬 스페인의 거리로 한번 가보시죠. 유로 2008 결승에서 독일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축구 대표팀. 챔피언이라 쓰인 비행기가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라고네스 감독과 주장 카시아스를 비롯한 스페인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2층 버스를 타고 마드리드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벌이는 선수들. 거리에는 스페인 선수들을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광장에만 6만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1964년 우승 이후 44년의 기다림 끝에 유럽 정상에 오른 스페인인데요. 스페인 우승이 우리나라 축구에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7층짜리 낡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진 건물의 구조 작업이 한창인 붕괴 현장. 무너진 건물은 해체를 앞두고 19명의 인부들이 창문을 뜯기 위해 투입됐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헤란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도시에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많아 또다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오래된 건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한 달 동안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뜨거운 기온이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사육사들은 동물들이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동물원의 여름나기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더운 날씨를 피해 물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옆에 위치한 곰은 과일을 잔뜩 얼린 얼음 과자를 받아 먹으며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간식에는 꽁꽁 얼린 과일, 생선, 요플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침팬지도 얼린 간식을 받아 먹으며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동물들의 여름나기를 보는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어대며 오히려 더 즐거워 보이는 것 같죠. 호주 몬테그 섬에 사는 펭귄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등대지기들이 잔디를 밟고 싶다며 풀을 심기 시작했고 섬 전체가 풀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자라난 풀로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펭귄들은 긴 풀에 갇히거나 길을 잃으면서 점점 살아남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풀을 태워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위기에 처한 펭귄들을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